요즘 AI 정말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이게 진짜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바꿀 엄청난 혁신일까요?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3,700억 달러. 이 숫자가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라는 새로운 금광에 쏟아붓고 있는 돈입니다. 뭐랄까 거의 현대판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몰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이 AI 붐, 그 기반이 탄탄하기는 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먼저 AI 골드러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거의 기술 혁명 수준이거든요. 보세요.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2025년이면 AI 반도체 시장이 무려 7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이 중에 AI 칩만 해도 1,500억 달러가 넘고요. 이 폭발적인 수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붐 뒤에는 항상 큰 물음표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짐 크레이머 같은 유명 분석가들이 지금 상황이 딱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같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고 시장은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경고 신호들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석에서는 이 AI 붐이 과열됐다는 걸 보여주는 7가지 구체적인 징후를 제시하는데요. 이걸 AI 피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균열의 신호들이죠. 자, 이 7가지 힌트가 마치 탐정의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어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내부자 매도.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이건 미래를 좀 안 좋게 본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돈까지 빌려주면서 억지로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객사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AI 칩을 사가는 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양극화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돈 많은 빈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하면서 장기 계약도 맺고 이 폭풍을 거뜬히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소규모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계약이 미뤄지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힌트, 내부자 매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임원들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버블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객사들의 신용 위험이 커지는 등 다른 경고 등에도 이미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 같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비가 언제 올까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 분석가 마크 마하니가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기업의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하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어중간한 회사를 아주 싼 값에 사는 것보다 정말 위대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결국 위대한 기업이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니는 이런 엘리트 기업들, 슈퍼스톡을 찾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필터, 슈퍼스톡 스크리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스크리너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필터가 되는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입니다. 이게 바로 마하니가 말하는 20%의 법칙인데요. 기술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년 꾸준히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높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질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참고로 S&P 500 기업 중에 이걸 해내는 곳은 단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단기 주가에 목매면서 투자자 눈치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고객에게 집착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존과 그로버블을 생각해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숫자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스크리너는 숫자를 넘어서서 그 회사가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시장 자체가 크고 계속 확장되는지, 또 비전을 가진 창업자, CEO가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질적인 신호들도 꼼꼼히 살핍니다. 자, 그럼 이 스크리너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이라는 잣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진로의 아이바잉 사업을 비교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는 확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하지만 진로가 시도했던 주택 매입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마진도 낮은 확장성이 아주 낮은 모델이었어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실패였죠. 핵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나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진로는 어땠나요? 그들의 전략의 핵심이었던 주택가격 예측 알고리즘이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는 지금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두 가지의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서로 아주 다르지만 둘 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단기적인 시장의 위험을 알려주는 일기예보 같은 7가지 징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가 탈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배의 품질을 검사하는 설계도 같은 슈퍼스톡 스크리너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계속해서 변하는 날씨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배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마 현명한 항해사라면 둘 다 하겠죠. 계속해서 기상도를 살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배가 가장 튼튼한지 끊임없이 점검할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